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자전거 세대 주문을 받아가지고 조립하는 거, 픽시 조립하는 영상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자전거를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슈인 자전거인데 슈인 커터 픽시라는 모델입니다. 저가형 자전거예요. 한 30만원 초반대 입문용 픽시로 많이 팔던 자전거인데 재고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 13만원에 팔고 있어요. 네, 완전 제가 제 구입 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파는 거죠. 아무튼간에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다가 아마 이번 달 말까지 해서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 자전거 조립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박스를 뜯는 건데, 그 어디에도 이렇게 박스 뜯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조립 난이도는 이렇게, 이게 이제 85%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에다가, 중국 공장에다가 자전거를 주문을 할 때, 그렇게 뭐 70%, 85%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95% 뭐 이런 식으로, 조립 그 정도를 오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자전거들은 85% 조립 상태, 이 상태거든요. 네, 전화가 왔네요.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뭐 지금 일단 하고 있고요. 예, 7시까지 합니다. 7시까지. 아, 예. 예. 네, 아무튼 이게 85% 조립된 상태고요. 이제 이거를 리퍼로 뜯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자전거 조립하는 비용을 저희가 조립하고 피팅하는 비용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 사이즈에 맞춰서 안장 간격도 조정해주고, 뭐 핸들바 높이도 조절해주고, 뭐 그런 안장 높이도 조절해주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3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3만원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막상 해보시면 쓰레기 엄청 나오고, 조립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처음 해보면 생소하니까 모르시겠죠? 그러면 아마 제가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조립을 맡겨본 적이 있어요. 얼마 걸리는지. 그래서 제가 최종 점검을 해줬는데, 진짜 1시간 넘게,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넉넉하게. 근데 그걸 제가 도와줬을 때. 그러니까 사실 뭐 시급으로 치면은 그거죠. 1시간 반에 한 3만원 받는 거니까 뭐 그렇게 높게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나름 우리 생명이랑 직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 조립해가지고 타다가 타고 나서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전거를 잘 아시는 분한테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자전거 오래돼가지고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얀 먼지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 아니에요. 이 포장을 떼는 게 이래라는 거죠. 이게 포장들이 다 이렇게 뭐 테이블 타입으로 꼼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대 조립해야 되는데 진짜 귀찮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3만원 안 받고 그냥 박스로 보내고 싶어요. 이게 너무 귀찮아요. 이게 조립하는 게. 뭐 돈 버는 건데 뭐 편하게 돈 버는 게 어딨냐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 3만원은 진짜 많이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 쓰레기 버리는 것만 해도 아주 번거롭습니다. 이게 단순히 조립하는 시간은 저같이 조금 숙련된 사람들은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꼼꼼하게 한다고 하면 한 30분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30분에 3만원, 10분에 만원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전거를 얼마나 많이 조립해 봤겠습니까? 저희가 하루에 많게는 진짜 200대 가까이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택배로 나가는 게 많긴 한데, 제가 혼자서 하루에 고객들을 팔아본 게, 조립 세팅 하면서 한 40대 정도를 혼자서 진짜 줄 세워가면서 운대 하면서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코피나 진짜. 네. 몸을 자기 육체의 한계 이상으로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코피 터집니다. 네, 세수를 해서 코를 펑 풀면은 코피 터져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의 열심히 일했다, 그날 하루만큼은 진짜 열심히 일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정도로 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굉장히 많아요. 코피가 잘 나는 타입도 아닌데 진짜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일 중독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포장을 벗겨내는 게 일이에요. 이거를 벗기고 나면은 자전거 형태가 조금씩 나타나죠. 이 설명을 안 하고서는 앞바퀴 조립해 버렸습니다. 이게 앞에 이쪽에 보면은 퀵 릴리즈 레버식으로 허브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허브가 이 레버를 꽂아가지고 툴툴툴 졸려서 잠기는 식. 이건 볼트 타입이죠. 네. 그 퀵 릴리즈 QR 레버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 당연히. 네. 이거는 아무래도 저가형 픽시, 그리고 약간 경륜형 자전거를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볼트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전혀. 조금 불편한 것 뿐이죠. 앞바퀴를 뗄 때. 일단 이렇게, 그렇죠? 다 뺏겼어요. 다 뺏기면 어떤 상태예요? 지금 머리통이 없죠? 자전거의 얼굴은 핸들바입니다. 핸들바. 딸랑이가 붙어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껴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조립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육각 렌치가 456인치 456mm 짜리 이 삼각 그 육각 렌치가 있습니다. 요거 한 5,000원 밖에 안 해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자전거를 거의 다 조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이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괜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핸들바를 고정해 볼게요. 핸들바를 고정하는 거는 여기 핸들 스템이라 그래요. 목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목을 뽑아낼 수 있는 높이, 이게 표시가 돼 있어서 그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이거 꺾여버립니다. 너무 많이 빼버리면은. 그리고 위에 있는 나사를 조여주시면 돼요. 꽉 조여주시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이게 일직선이 돼야 되잖아요. 핸들바랑 앞바퀴랑. 그래서 한쪽 눈을 감고 이걸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브레이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빼주셔야 되겠죠, 앞으로. 간단하게 이거만 풀으시면 돼요.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각도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조여주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이게 로고인데, 로고가 스윙. 진짜 100년 넘은 자전거 회사예요. 미국의 삼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앞에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파츠가 저쪽에 있을 거예요. 어디 있냐? 지금 이 상자에 들어있을 겁니다. 이 상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상자가 쭈글쭈글하네요. 물에 들어가서. 이 안에는 이렇게 브레이크 레버가 아니라 브레이크 파츠죠. 그리고 이런 반사판, 그리고 페달 이런 게 있는데, 반사판은
굳이 안 달고 다니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 케이블 타이, 케이블 선을 정리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빼고 저희는 브레이크 먼저 달아보도록 할게요. 페달을 잠깐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브레이크 타입을 캘리퍼 브레이크라고 해요. 로드 자전거에서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이죠. 그리고 뭐 브레이크의 종류에는 V 브레이크, 산악용 자전거 MTB에서 쓰는 V 브레이크 방식이 있고요. 뭐 와쿠 브레이크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디스크 브레이크는 또 유압식, 기계식 있는데 일단 다 필요 없고, 픽시는 보통 이 캘리퍼 브레이크 들어있어요. 픽시라는 게 뭐랄까,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애들이 겉멋 들려서 다 떼고 타는 겁니다. 왜 떼고 타냐면, 떼면은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심플해 보이는 게. 이게 약간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픽시 자전거라는 거는 픽스드 기어, 고정 기어 자전거의 약자예요. 픽시 하죠. 근데 픽스 기어예요. 고정 기어. 그게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뉴욕 쪽에서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뉴욕의 스트리트컬처인데, 거기에는 이제 자전거 배달하는 메신저 앱이 되게 많아요. 자전거 택배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근데 거기에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버려져 있는 자전거 부품을 주워다가 대충 만들어가지고 자전거 배달용으로 그걸 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륜용 프레임들 버려져 있는 게 많았나 봐요. 왜 그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고정기어거든요, 경륜 자전거들이 다. 근데 이 지금 커터 픽시, 입문용 픽시 자전거들은 이게 그거예요. 이 뒤쪽 뒷바퀴가 이제 저거를 플립 방식이라고 하는데, 뒤집으면은 일반 자전거처럼 프리휠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시로도 탈 수 있고 프리휠로도 탈 수 있죠. 아무튼간에 그래요. 지금 요거는 그냥 끼기만 하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대충 간격을 잘 정해가지고 조여주시면 됩니다. 조여주시고요. 이렇게 조이고 가운데 센터 맞춰서 조여주시면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케이블을 이제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 케이블을, 근데 이게 케이블을 잡아주는 곳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대충 이걸 또 당겨서 찍기도 뭐 하네요. 안생이 아니라 여기 구멍에다 넣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를 살짝 풀러서 왼쪽 그 사이에다가 찔러주시면 돼요. 뒷바퀴가 어떻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뒷브레이크가 이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닫아주시고요. 이거를 손으로 잡아 조여요. 이거를 조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당기고, 당연히, 그리고 이거를 다시 잠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몇 번 꽉꽉 눌러줘서 케이블을 좀 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텐션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패드들이 있어요. 이 패드가 방향이 막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휠의 평평한 부분에 닿을 수 있도록 맞춰주셔야 돼요. 아니면 막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이블을 잘라주시면 되는데, 뭐 한 7cm나 5cm 정도 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감하는 게 있어요. 마감 파츠가 있는데, 그 새 꼬다리 좀 보여주세요. 어떤 거냐면요. 요 쇠 보이세요? 저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저 케이블이, 아이고 떨어졌다. 이 케이블이 되게 얇은 그 케이블 가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그게 막 풀어지면은 저 되게 지저분해지고 막 여기 다리에 찔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꼭 집어주시면 되고, 니퍼 같은 걸로 집어주셔도 되고요, 벤치 같은 걸로 집어주셔도 됩니다. 저렇게 예쁘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안장이 어디 갔냐? 안장이 어디 갔냐? 지금 앞브레이크는 뭐 완성이 됐고요. 이따 바람 넣고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최종 점검은. 일단 조립을 해볼게요. 안장.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몇 밀리냐면요, 25.4 파이예요. 25.4. 요 지름을 얘기합니다. 닿는 편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장을 교체하실 때 만약에 다른 안장을 사서 바꾼다 하면 이 안장봉 그냥 요것만 갈아서 사시면 돼요. 요 안장만 다 레일식 안장봉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 그냥 사시면 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안장봉에도 쇼바가 달린 것들이 있어요.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것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이거 타는 사람들, 이게 대충 맞추는 거는 자기 골반 높이에다 맞추시면 돼요. 골반 높이. 아시겠죠?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다리가 제일 밑으로 왔을 때 일자로 쭉 펴져야 되거든요. 타보면 알아요. 타보면은 그렇게 해야지 페달링이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무릎 관절에 가장 덜 저항을 주는 그런 방식이니까. 그리고 페달에는 여기 보시면은 L이랑 R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것도 있고 이 페달 위에 자체에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진행 방향의 왼쪽이 L이고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R이에요. 그래서 잘 껴주시면 되는데, 이 나사선이 손상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저희가 택배로 보냈을 때 처음에 나사선 잘못 껴가지고 이게 빠가난다 그러죠? 뭉그러집니다, 나사선이. 그러면은 이거 크랭크 축을 통째로 갈아야 되는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이 나사를 잡고 페달을 뒤로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조여져요. 그렇죠? 요거 깨야 할 기술이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놓고요. 근데 페달은 꽉 조여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그냥 손으로 하는 정도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하다 보면 힘을 받기 때문에. 이 크랭크 암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크랭크고요. 이 크랭크 암 나사선을 갉아먹어서 크랭크 암을 통째로 갈아대는 수가 있어요. 보통 크랭크 암만 따로 팔지는 않고요. 이 크랭크 세트로 팔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싼 자전거니까 크게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돈을 아껴야죠. 그래서 이게 페달 스패너인데 15mm예요. 15mm. 페달은 대부분 다 1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꽉꽉 무게를 힘을 실어서 조여주셔야 돼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몇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꽉꽉. 지금 이게 기본적인 조립이 다 끝난 상태고요. 이제 케이블 타이로 조금 예쁘게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케이블 타이는 일단 여러 개 들어있는데, 사실 이 뒷브레이크 경기는 여기 하나만 껴주셔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만 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잠깐만요. 이게 뒤쪽으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쪽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리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게 다리에 닿을 수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바람을 넣어야 됩니다. 바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람에는 펌프. 저는 이 펌프 45,000원짜리거든요. 저 전문가라고 뭐 항상 비싼 거 쓰진 않아요.
이 펌프는 이제 이렇게 큰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큰 구멍은 던롭 방식, 일반 옛날 생활 자전거 그거랑 프레스타를 지원하는 구멍이에요. 프레스타가 이제 오토바이나 자동차 타이어에다 넣는 방식이고요. 이쪽은 이제 피스타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피스타. 조금 이렇게 주둥이가 길고 가는 거, 그게 피스타 방식이에요. 보통 타이어가 가는 자전거는 피스타 방식이 많아요. MTB나 뭐 이런 거, 오토바이 차 이런 거는 크잖아요. 큰 구멍을 이용합니다. 그게 프레스타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드나 이런 픽시, 하이브리드, 바퀴가 얇은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피스타 방식이 많아요.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죠. 아무튼간에 그리고 피스타 방식 할 때는 밸브를 여시고요. 앞대가리로 이렇게 툭툭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꾹 눌러야지만 바람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람이 막 힘을 줘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앞에 그 뚜껑 주둥이 부분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치고선 다시 꽉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어 측면에 보시면은 타이어 사이즈에 대한 정보와 공기압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공기압은 보통 이게 PSI 단위로 나와 있고요. 바라는 자동차에 있는 바, BAR 그 단위로도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85 PSI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바퀴 사이즈는 보통 사이클 정규 규격 사이즈가 700C고요. 폭이 700 곱하기 23C 뭐 이런 곱하기로 나와요. 두께는 타이어 폭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빼실 때는 이 밸브를 이거를 손가락으로 막고선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바람 다시 다 셉니다. 다시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꾹 막고선 밸브 레버를 오픈해 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바람을 넣을 때는 당연히 주둥이가 이 아래쪽에 와 있는 게 넣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주둥이를 좀 흔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피스타 방식 주둥이로 다시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펌핑. 이것도 하루에 한 3-40번 하잖아요. 힘들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빼주시고 밸브를 잘 잠가 주셔야 돼요. 바람은 어떤 자전거든 타이어든 자동차 타이어도 바람이 조금씩 새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넣어 주셔야 돼요. 지금 브레이크 패드 다시 잡았고요. 지금 뭐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금 요거를 바퀴를 안 잠갔네요. 그래서 이 돌돌이, 이 돌돌이. 요거 말고 그냥 페달 스패너로 하셔도 돼요. 15mm거든요. 해서 이걸로 마저 잠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 패드에 살짝 부딪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센터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센터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뒷바퀴도 마찬가지예요. 패드에 닿지 않게 그냥 주행할 때 패드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시끄럽고 힘만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 대가 끝이 났어요. 자, 저는 이 영상은 비아트로 모빌리티라는 채널에다 올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전거를 처분하다 보니까 자전거 샵을 다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픽시나 이런 거보다는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은 약간 고급 그 하이엔드급 미니벨로 요거 브롬튼 뭐 몰튼 이런 것부터 일본에서 수입하거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좀 좋은 자전거들, 고급형 생활 자전거 미니별로 한 300만 원 미만 그 정도 자전거를 좀 체크해보고 싶네요. 왜냐면 그게 무늬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요. 이 녀석은 저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빠잉.